100, 500mm의 렌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피사체를 화면 내로 꽉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렌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나 스포츠, 공연, 그리고 서킷 같은 사진, 영상에서 두루두루 활용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망원의 단렌즈의 밝은 조리개로 가게 되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는 것은 맞겠지만 크기나 금액적으로 넘사 벽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의 선택지가 아니라 전문가를 위한 선택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100, 500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크기와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쪽 바디에는 웬만하면 100, 500 렌즈만 제가 마운트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믹스에서 나온 이 100, 500mm 렌즈를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언제 출시를 했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스펙적으로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루믹스 렌즈 중에서 가장 망원인 500mm임과 동시에 500 광학 줌 렌즈입니다. f5에서 7.1까지 움직이는 가변 조리개이고요. 가장 최신 렌즈답게 70200보다 더 가벼운 약 1460g이고요. 이너줌은 아닙니다. 고정 조리개 이너줌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과 크기이기 때문에 100, 500과 같은 렌즈는 이와 같은 형태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보면 포커스링, 줌의 압을 조절하는 타이트 스무스 조절링, 줌링, 삼각대 마운트가 있습니다. 기존 망원 렌즈에 가지고 있는 커스텀 버튼이 있고요. 초점 범위 스위치, AF, MF 버튼, OIS, 손떨림 스위치가 있는데 줌 리미트 스위치가 이번에 탑재되었습니다. 오늘 하게 되면 150mm에서 멈추고 100mm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렌즈는 텔레컨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텔레컨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100mm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 범위 스위치를 넣어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컨버터를 사용한다는 건 보통 300mm, 400mm 이상을 사용하기에 자주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아쉬울 때도 오히려 장점일 때도 있습니다. 손떨림 보정 듀얼 IS2 지원으로 최대 7스톱이니 핸드헬드시 타 브랜드보다는 압도적인 손떨림 보정을 선사하고요. 방진 방적 내한 설계로 특성상 야외 사용이 많은 렌즈로 어떤 환경에서든 버틸 수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펙들을 토대로 어떤 차량에서 유리한지 테스트 결과물은 어떤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용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AF 먼저 보겠습니다. 다양한 상업 환경, 특히 공연, 장시간 촬영에 투입을 자주 했습니다. S5 마크2부터 파나소닉도 AF가 안 좋다라는 인식보다는 일반적으로 잘 잡는다 계열에 올라왔습니다. 100, 500은 망원 구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완벽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준수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환경이 아닌 일반 환경에서는 조금 더 쾌적한 편이었고요. 인식이 확실할 땐 IAF까지 잘 잡습니다. 모든 순간 100% 놓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잘 잡는 카메라 브랜드여도 놓치는 경우는 분명히 있고요. 몸통 머리까지는 인식이 꽤 정확하고요. 이렇게 옆모습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나 저조도로 가게 됐을 때는 눈보다는 몸통이나 머리 형태를 잡거나 사람이 여럿 있을 때 한 사람만 잡는 정도의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의 결과물들을 보면 AF는 다 맞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AF 카메라도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두운 환경이고 하면 분명히 놓칩니다. 완벽한 AF의 카메라는 현재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양한 브랜드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고요. 80% 이상의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특장점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좋게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00-500mm의 장점은 망원에서 오는 배경의 압축을 이용해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화각대가 24mm입니다. 지금 여기 주변을 보시면 풍경이 나쁘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는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무조건 광각 렌즈만 사용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광각 렌즈로 풍경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망원 렌즈가 풍경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산맥이나 뒤에 있는 배경들도 끌어오기 때문에 이 한 프레임 안에 내가 담고자 하는 것들을 집중을 해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의 압축을 이용한 풍경과 인물이 어우러진 사진, 그리고 풍경 사진, 꼭 풍경뿐만 아니라 서킷이나 조류 사진이나 스포츠 사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각이 100-500mm 화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mm 선예도를 보면 f10 정도까지 렌즈 중 가장 좋은 선예도를 보여줍니다. f14부터 살짝 대비가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f20부터는 확연히 f5랑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부는 전반적으로 중앙부보다는 소프트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무래도 5배 줌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3배 줌이나 단렌즈만 테스트하다 보니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mm는 f5에서 11, 14까지는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300mm는 차례대로 가면서 대비가 조금 옅어집니다. 제 기준에서 보니까 f14에서 20까지는 그나마 유지가 되고요. f29부터는 확실히 소프트해지고요. 주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f14까지 100mm와 디테일 구간은 비슷하지만 100mm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게 300mm였고요. 500mm는 f10까지 중앙부가 선명하고 f14부터 조금 소프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0mm는 최소 조리개가 40이다 보니까 확실히 더 소프트해지네요. 주변부도 마찬가지 f10 정도까지 괜찮고요. MTF 차트를 보면 100mm보다는 500mm가 결과물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한 환경은 테스트판의 크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200mm, 300mm, 500mm를 갈 때마다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되니까 결과물이 이렇고요. 같은 위치에서 보면 당연히 500mm가 더 좋겠죠. 색수차는 조리개가 밝은 단렌즈가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100mm f5에서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로 사라지고요. 200mm에서는 조리개가 조금 더 어두워지긴 한데 100mm보다 색수차가 더 보여요. 색수차라는 게 화각에 따라서 또 빛이 얼마나 어디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조리개가 애초부터 f1점대, 2점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300mm, 400mm까지 가면 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100-500mm에서 찍을 수 있는 그 본연의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나 뭐 직캠 그리고 뭐 콘서트처럼 길게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100-500mm 화각에 뭐 장망원, 초망원 렌즈가 오히려 70-200보다 더 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 가면 70-200도 가까이서 찍을 수 없는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S12나 S1R2, S12E와 같은 바디들로 최근에 뭐 국악 공연이나 콘서트 그리고 뭐 뮤지컬 이런 것들을 죄다 이 100-500으로 촬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루믹스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로 여기 있는 S1R2나 S12나 S12E 전반적으로 발열이 굉장히 개선된 형태이기 때문에 더 좋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믹스 손떨방은 말해 뭐해 수준이죠. 이렇게 손떨방을 켜는 것만으로도 500mm 핸드헬드에서 이 정도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손떨림 보정이 있는데요. 스탠다드는 살짝 크롭이 되면서 더 잡아주고 하이는 크롭률이 많이 커서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더 안정적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궁극의 부스트 IS가 있는데 이건 손각대가 필요한 환경에서 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mm에서 루믹스에선 손떨방 문제 없고요. 플레어는 제가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후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직광으로 조명을 바로 받으면 보이겠지만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다양하게 찍으면서 큰 문제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망원 렌즈는 70-200입니다. 루믹스에도 S 프로 70-200이 있습니다만 그 100mm, 200mm에서 f2.8 고정 렌즈가 보통 플래그십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mm, 200mm에서 인물 렌즈로 싸운다라고 하면 비빌 수가 없습니다.
합니다. 왜냐면 얘는 100mm에서 F가 5고 500mm에서 7.1이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300mm, 400mm, 500mm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 압축감과 정말 넓은 필드에 나가면 70-200도 화각이 어느 정도 넓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도심 내나 실내에서 사용할 땐 70-200 충분히 망원인데 정말 넓은 필드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 찍으러 가면 500mm도 부족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망원이 필요한 환경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화각대를 사용할 수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 500mm로 촬영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장시간 촬영, 공연이나 스케치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0mm도 사용하고 내가 500mm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는 가변 조리개예요. 100mm에서는 F가 5이고요. 500mm에서는 F 7.1입니다. 100mm에서 F5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줌을 했을 때 F 7.1로 바뀌기 때문에 노출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시간 쭉 촬영을 하고 있고 100mm와 500mm를 왔다 갔다 하는 촬영에 들어갈 때는 F7.1을 선택해두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200mm, 300mm, 400mm, 500mm의 화각이 딱 내가 찍고자 하는 것만 집중을 합니다. 보통 망원이 그렇죠. 그래서 뭐 85mm나 이런 것들이 인물용 렌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간이 접사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500mm로 찍으면 접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의 디테일을 찍을 때나 뭔가 한 개에 집중해야 되는 촬영에서는 물론 마크로 렌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도 있습니다만 초점이나 좀 까다로운 상황이 많을 때는 이렇게 차라리 300mm 이상, 400mm, 500mm에서 제품이나 내가 찍고자 하는 것들을 촬영을 하면 보다 집중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촬영들도 가끔 있는 분들이라도 이 100, 500mm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100, 500mm의 빌드 퀄리티나 기능들이 다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MF의 압이 웬만한 줌 렌즈의 압보다 무겁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MF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무스와 타이트, 줌을 했을 때 스무스로 가게 되면 얘가 조금 가볍고 타이트로 가게 되면 무겁게 되는데요. 얘가 스무스로 가게 돼도 압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점입니다. 100mm에서 500mm로 갈 때는 좀 타이트한 편인 것 같고요. 500mm에서 100mm로 돌아올 때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타이트로 가잖아요. 타이트랑 스무스랑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갑을 끼고 있고 급한 경우에 빠르게 줌인 줌아웃을 해야 되는데 이 스무스 타이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을 할 때 스무스로 걸어놨는 것들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타이트로 옮겨지는 부분들이 이 100, 500mm 설계 부분에서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부여에 와 있고요. 원래는 야생 동물을 조금 찍으려고 잠도 안 자고 달려왔는데 한 3시간 동안 찾았음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꽝치고 돌아가기에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일출이 보이는 장소에서 타임랩스를 찍으면서 마무리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루믹스 사용자 입장에서 이 100, 500mm의 출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망원 렌즈 계열로 봤을 때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70, 200이 인기 화각대입니다. 100, 500은 그런 렌즈들에 비해서 비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라인업이 탄탄하지 않은 게 루믹스의 단점이기도 했는데 그 라인업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사용자로서 기분이 좋았고요. 물론 시그마 렌즈, L 마운트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루믹스 자체 브랜드의 라인업이 점점 탄탄해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나왔던 2460이라든지 1840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인업이 추가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1635, 2470, 70, 200이 라인업이 조금 됐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월 1일은 아니지만 2026년 1월 초에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춥습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요. 혹시 이 100, 500mm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00, 500mm의 장점이요. 멀리 있는 걸 찍을 수 있다.